요즘 영포티라고 해서 스스로를 젊고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 40대를 디스하는 말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처참하게 가정이 박살나는 것도 바로 이 나이대입니다. 요즘 40대, 50대 불륜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약간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좀 뜨끔할 수 있고요.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남자들이 저렇게 단순했어? 라고 어이가 없는데 기가 찬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남자들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딴짓을 하는지, 그리고 꼭 상간녀는 아내보다도 별로인 여자를 만나는지, 이런 이해하지 못할 충격적인 이유들을 오늘 낱낱이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4050 이런 사람들이 2030일 때, 그때는 일본의 초식남 이런 게 유행했었던 것 같아요. 일본의 남자들이 막 연애를 안 해. 그리고 알바만 하고 살아. 그런 거를 우리가 뉴스로 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연애를 안 하거나 결혼을 안 하거나, 지금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 많지 않아요? 연애 안 한다는 친구들 많아요. 이렇게 2030은 연애에 대한 니즈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4050들은 결혼을 하고 게다가 연애까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불륜 열심히 하고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왜 갑자기 2030 연애를 안 하고 있고 4050은 결혼을 해놓고도 연애까지 하려고 하는가? 2030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 미래도 걱정되고, 내가 앞으로 뭐 할지도 안 정해져 있고, 뭔가 불안정한 그 결정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많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추가해야 되는 게 되는데, 4050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의 직업은 정해져 있을 거고, 앞으로의 5년 후, 10년 후도 대충 다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심적으로 훨씬 더 여유가 있고, 근데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더 여유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즐거울 거리를 찾는 그런 행위로 나아가는 그런 게 좀 더 많아지는 거죠. 이 4059의 세계를 보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애도 낳았어요. 결혼 생활 빡세. 애 낳고 막 이렇게 기르고 하는 거 빡세. 회사 생활도 빡세. 그렇게 빡센 거를 막 한참 하다가, 와, 이제 좀 살만한데, 이제 좀 숨 좀 쉴 수 있겠는데, 그런 류의 여유가 생길 때가 딱 요 시기란 말이에요. 애기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고 회사 생활 안정적으로 하면서 이제서야 평소에 안 했었던 골프 시작한다던가 테니스 한다던가 러닝 한다던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딱 그 시기거든요. 새로운 환경, 그런 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오는 도파민, 그거 되게 크죠. 사실은 2030도 어떻게 보면 연애에서 나오는 도파민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클 건데, 그거까지 가기보다는 내 손에 있는 즐거움이 훨씬 더 접근성도 좋고 막 이러니까 거기까지 안 가는 거일 테고, 4050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높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륜으로 빠지는 거죠. 우리가 불륜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습관성 불륜이 있어요. 이 사람의 가정 환경이 어떻든 간에, 부부 관계가 어떻든 간에 그냥 불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리고 또 다른 것,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아. 집에서 거의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도저히 이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없으니까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누군가가 비타민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마음이 흔들려. 아, 이렇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니. 나는 집에서 너무 하찮은 존재인데, 식사는 드셨어요?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막 이런 거 한번 물어봐줘. 막 그러면 막 거기서 막 흔들리면서 저 사람을 잡아야겠다. 내 운명의 여인이다. 막 그렇게 하면서 불륜에 빠지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가 월등하게 많고 후자도 꽤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내가 체력이 되는 한 만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미새? 그런 용어가 딱 맞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와이프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여자친구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이런 사람들은 바람 폈을 때 당당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는 바람 피면 사과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과하고 반복하고 사과하고 반복하고. 그런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지하고 심각한 바람이에요. 가정 불화가 굉장히 심하고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상태로 5년, 10년 지나다가 그냥 여자친구가 생기거나, 이 경우가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진작에 이혼을 했었더라면 이혼이 될 건데, 나중 거기까지 가면은 이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상간소송만 당하고 이렇게가 되거든요. 전자 같은 경우야 아내가 참아주는 대로 계속해서 혼인관계 유지하면서 계속 바람 피고 뭐 그런 경우고. 저는 바람을 피려고 하면은 바람 필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이 진짜 빡세면 바람도 못 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에너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려고 해요. 그중 하나가 동호회인 거예요. 반드시 동호회여야만 되는 거는 아니고, 동호회도 나가고 모임을 자기가 만들어서 주재하기도 하고, 어떤 모임이든 그냥 만들어요. 우연히 술자리 가가지고 막 놀았는데 오늘부터 이거 우리 하나 모임 만들어가지고 뭐 하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있는 모임에
불륜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응이 좀 괜찮게 온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랑 사귀는 거고 만약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끊임없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불륜을 합니다. 4050은 그분들 중에서 체력 좋으신 분들은 20, 30대만큼 체력이 좋거든요. 그런데 나이만 그렇게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남아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아내들은 에너지가 좀 고갈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의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반드시 나가서 그 에너지를 소진할 기회를 엿봅니다. 근데 그게 운동에 미쳐 있을 때도 있고 다른 걸 할 때도 있는데 불륜인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40대 아내들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한다고 해도 이유는 잘 안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애들이 미성년자라서 그래요. 애들이 지금 너무 어리니까 내가 키울 때까지 같이 살다가 그때 돼서 양육권 확보할 수 있을 때 이혼하고 싶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특히 아내가 전업주부고 남편이 외벌이다 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정말 많고 아이한테 이혼 가정에 상처를 주기 싫다라는 답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40대 아내들은 상간소송만 하고 이혼은 안 하는 그런 결론을 원해요. 상간소송하고 나면은 남편의 유책성은 상간소송 판결문 자체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남편 쪽에서는 이혼을 원할 수도 있는데 이혼 소송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판결문 바로 제출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케바케긴 하지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어차피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뻔하니까 좀 빨리 종결하고 바로 기각으로 판결 내려주는 그런 가정법원 케이스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사건은 대부분 아내가 원하는 대로 상간소송은 승소하고 이혼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각을 시킬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4050 이혼 사건 해보면 대부분은 혼인기간이 10년, 20년 요 정도는 되고 그래서 재산 분할을 하면은 40%, 50% 정도의 기여도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요. 특히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산다라고 하면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 부양 쪽 요소를 좀 고려해줘야 되고 법원에서도 요즘 그런 거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돈을 하나도 안 벌었는데요, 전업주부였는데요, 막 이렇게를 해도 기여도 판단에서 꽤 유리하게 인정을 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다만 남편이 다 벌었다 그리고 남편이 자산 형성에 절대적인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남편보다 기여도가 더 높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아이들 데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고려해서 재판을 해주시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피해자가 참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대가를 요구해도 참아온 거에 대한 가액은 생각보다 적어요. 남편의 부정행위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소를 제기하고 또 발견했다라고 하면 위자료 여러 번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10년을 참았다라고 하면 10년 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받는 겁니다. 그 액수가 10년 치기 때문에 뭐 되게 높아지고 막 이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소송을 하려고 보면 아내가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참아왔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싶은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때그때 내 권리를 적당하게 행사를 하는 게 남편이 정신을 차리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사건 진행할 때 보면 전업주부인 아내를 가스라이팅 하려는 남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 그렇게 해봤자 양육권 확보 못해. 너 그렇게 해봤자 네가 벌어온 돈 하나도 없으니까 이혼 소송하면은 너 재산 기여도 하나도 없어. 넌 몸만 나가야 돼. 그러니까 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또는 지금 내가 어렵게 회사에서 이렇게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너가 지금 상간녀 건들면 걔가 나 약 좀 진짜 많이 알거든? 너가 지금 걔한테 문제 일으키거나 걔한테 연락하거나 하면 나에 대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잘릴 거야. 그런 거 다 사실 아닙니다. 대부분 아내가 상간녀한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거를 가능하면 막으려고 하고 그럼으로써 이것 봐. 오빠가 이번에도 잘해냈지? 오빠가 얘기했잖아. 내가 이거 다 막아준다니까 우리 와이프 아무것도 몰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주는 길입니다. 그런 거에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시고요. 이런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본인 마음 추스리시고 본인 마음에 회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을 해야 되니 이혼 안 하셔도 됩니다. 상간소송했다고 가정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상간소송은 가정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객관적으로 어떤 방향이 있는지를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40대, 50대의 불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과 유사한 고민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